아주버님, 이제 더는 이렇게 못 버티겠어요. 잊으려고 했는데 눈만 감으면 자꾸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요. 나 어떻게 하죠? 나도 그래 절대 못 잊겠어, 알아. 지금 우리 이런 거 매우 위험하다는 거. 그런데 말이야. 너만 보면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도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해.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우 씨는 쉬, 우리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멈출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원했잖아. 여러분, 다음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나이 40 후반, 작은 건설 회사의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6형제 중 맏이인 저는 평생을 장남이라는 책임감의 무게를 지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 대한 의무감은 늘 제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죠. 막내 동생 성우는 저와 10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어릴 적부터 막내티를 벗지 못했던 성우는 제게 아들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성우가 어느덧 어엿하게 결혼을 했고, 저는 이제 가정을 꾸린 성우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성우의 아내, 즉 재수 씨, 수지에 대한 평가는 늘 엇갈렸습니다. 이름처럼 아름답고 젊었지만 말수가 극히 적고 성격이 도도하고 차갑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습니다. 가족 행사에서도 얼굴만 잠깐 비추고 이내 사라지곤 했죠. 싹싹하거나 살가운 면이 전혀 없었기에 시댁 식구들에게는 늘 거리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볼 때마다 참 냉정한 여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가 남기신 땅 정리 문제로 막내 성우와 이야기할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성우가 사는 동네에서 만날 거래처 사람이 있어 이를 보고 그의 집을 찾았죠. 예상보다 미팅이 일찍 끝나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희 부부들 다 아직 회사에 있어요. 먼저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계세요. 성우는 선뜻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막내 성우의 목소리에서 묘한 불편함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큰형인 저를 조금은 어려워하는 듯했죠.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먼지 하나 없는 깔끔한 정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의 침대를 발견한 저는 길고 피곤했던 하루 탓에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몸을 눕히자마자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희미하게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렴풋이 깨어났지만 여전히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불 속으로 스며드는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 서서히 내려가는 바지의 지퍼 소리.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움, 당황,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운 황홀감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힐 듯 긴장했지만 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낮은 속삭임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역시나 나보다 일찍 왔네. 어제는 당신이 해줬으니 오늘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이 어제 나한테 했던 것보다 더 못되게 해줄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막내 성우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암막 커튼이 드리워진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재수 씨는 오늘 남편이 먼저 돌아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도도해 보였던 그녀가 이토록 적극적이고 뜨겁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짓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다름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긴장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짙어졌고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숨을 고르게 내쉬려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손이 천천히 이불을 젖히며 제 몸을 재수 씨 쪽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짙은 암막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추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람, 혼란, 충격.
재수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보지 못할 것을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리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아주버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어버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뒤로 뺐고 이불을 움켜쥐듯 정리하며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인 줄 알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방을 나서려는 그녀의 발걸음이 주춤하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방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채취와 숨막히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도도하다 여겼던 재수 씨가 어둠 속에서 보여준 낯선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 그것은 제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실수일 뿐이다. 스스로를 정당화했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아까의 그 상황의 재수 씨가 지워지지 않고 마치 도리의 글씨처럼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퇴근해서 들어왔고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매우 반가워하며 오랜만에 저녁 식사와 소주를 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동생은 손님방은 내어주며 자고 가라며 하는 바람에 내일도 휴일이고 하고 딱히 꼭 집에 가야 하는 이유가 생각이 나질 않아 어쩔 수 없이 동생네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나와 보니 재수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우리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고 냉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버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 그리고 성우 씨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금방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어제의 당황과 흔들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항상 회사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다 보니 이 시간만 되면 그냥 눈이 떠지네요. 저 역시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시선이 아주 짧게 스쳤을 때 우리는 동시에 눈을 피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반찬을 놓고 겉으로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져 보였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듯했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아주버님, 많이 불편하셨죠? 작은 방이 좁았을 텐데. 그녀가 담담하게 물었지만 저는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 억눌린 긴장과 숨겨진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았어요. 오히려 성우와 오랜만에 예시하기도 하고 소주도 한 잔해서 그런지 너무 편히 잘 잤네. 저는 일부러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깔렸고 그녀의 귓가에 오래 맴도는 듯 울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비추는 그녀의 옆모습은 차갑다기보다 오히려 여리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긴장과 당황을 가리려는 안간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동생의 아내야. 재수 씨잖아. 머리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을 깨고 그녀가 등 돌린 채 말을 던졌습니다. 아주버니, 어제 일은 그냥 잊으세요. 저도 아무 일 없던 걸로 할 거예요. 차분했지만 목소리 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긴 숨을 내쉬면서 그래야죠 하고 짧은 답을 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도 잊지 못하겠다는 절망 같은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금단의 늪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형제들이 모두 모여 아버지 땅 문제로 다시 상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막내 성우와 재수씨, 수지 역시 함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농담을 섞어가며 웃었지만 저는 시종일관 무겁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재수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시댁 식구들과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가의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밤 이후 그녀의 모든 행동은 더 이상 무심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짧은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마다 숨 막히는 긴장이 우리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녀는 곧장 시선을 돌리며 무심한 척했지만 그 차가움 속에 감춰진 혼란은 분명 느껴졌습니다. 형제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혼자 남아 담배를 여러 대를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떠오르는 건 결국 그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성은 선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지만 가슴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자신이 이미 한 발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금단의 열망이 저를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써 감추고 있지만 그녀 역시 흔들리고 있다. 나만 이런 게 아닐 거야. 그 확신은 제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으로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땅 문제 논의의 최종 결론을 위해 형제들이 막내 성우의 집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재수 씨의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심장을 부여잡고 산만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 차를 따르는 재수 씨에게 자꾸만 시선이 향했고 가끔 불현듯 마주치는 눈빛이 있을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가고 다른 동생들이 먼저 나가면서 성우는 집 앞까지 배웅을 한다면 밖으로 나갔고 어쩌다 보니 집안에는 저와 재수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짧은 정적, 그녀가 컵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긴장으로 굳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차라도 더 드릴까요? 그녀가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네, 차가 좋네요. 한 잔 더 주시면 좋지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컵을 들고 다가왔고 잔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짧고 우연한 접촉이었지만 둘의 심장은 동시에 크게 요동쳤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운 듯했지만 깊은 곳 어딘가에 감춰진 동요와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감정일까? 아니면 그녀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는 걸까? 그렇게 짧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동생 성우가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류가 공기 속을 타고 흘렀고 그것이 오히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하다. 그녀도 흔들리고 있다. 나만의 망상이 아니야. 막내 동생이 있는 지역에 있는 거래처와 일주일 프로젝트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되는 재수 씨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성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가 거래처 미팅 때문에 갑자기 며칠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형님, 며칠 전부터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은지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줄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 열이 조금 있어서 병원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아까 전화했더니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방에 누워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아내를 병원도 데려가고 했으면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올 때까지 저희 작은 방 내어드릴 테니 며칠 계시면 안 될까요? 아픈 아내를 두고 다녀오려니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순간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너무 길고 위험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오르는 기대를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숙소를 잡으려 했는데 성우가 출장을 떠난 첫날 밤, 작은 방에서 누워있던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문을 열고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재수 씨가 물을 마시러 나왔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나와 둘은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잠자리가 불편하세요? 두툼한 이불 하나 더 드릴까요?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제 대답은 담담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신 후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결국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부터 아니, 그날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하네. 재수 씨 얼굴 보기도 좀 그렇고.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주버님, 제발 그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잊을 수가 없어. 그 순간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너무 위험한 거 알아. 그런데도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려고 그날 일은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은 곧 그녀 역시 잊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과 다름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 심장 박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하는 눈빛, 그러나 끝내 피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길로 저를 맞았습니다. 짧고 뜨거운 위험한 순간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우리는 더 이상 형제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완전히 선을 넘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문이 닫힌 작은 방 안에서는 억눌려온 모든 욕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심한 재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 아니, 성철 씨.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제 이름은 금단의 경계를 허무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그 밤은 두 사람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제 품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우린 이제 큰일을 저질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큰일이지. 하지만 너무 좋았다. 우리는 이 관계가 결코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우가 돌아오기 전날 밤, 그녀는 다시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성우 씨는 좋은 남편이지만 늘 바쁘고 늘 집보다 일을 우선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단 한 번도 물어봐 주지 않았죠. 저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과 제가 느낀 금단의 열망이 부딪혀 폭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 관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막내 성우가 웃으며 제게 말했을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 늘 고마워요.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해도 항상 들어주시고 저를 항상 믿어주시잖아요. 형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그 동생의 믿음을 배신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재수 씨와 단둘이 있을 때 마지막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지. 이대로 가다간 모두 불행해져. 성우를 봐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 평범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담담히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만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둘만이 아는 비밀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돌처럼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형제의 아내에게서 금지된 사랑과 욕망을 보았습니다. 그 짧고 뜨거웠던 일탈은 저에게 죄책감과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동생이 아내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벽은 외부의 유혹보다
내부의 소홀함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쪽에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너무 좋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지만 평생 잊지는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지된 욕망과 가정의 소홀함 중 무엇이 더 무서운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